안녕하십니까, 통영로기입니다. 저번 카고낚시 설명에 대한 영상 1편에서는 카고낚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편은 카고낚시의 실전 그리고 저만의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성돔 카고낚시 포인트 선정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성돔 카고낚시는 보통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감성돔이 머무는 곳 근처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연안 앞쪽 바다에 수심이 20에서 30m, 40m권이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통영으로 따지면 척포, 다라, 연명, 골리, 풍아리까지. 그 앞쪽에 수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인근 갯바위나 도보권이나 해안도로나 방파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넓게 분포된 곳에서 포인트를 또 어떻게 더 나누냐, 포인트를 어떻게 더 찾느냐, 그쪽 인근에 조류 소통이 좋고 원투가 가능한, 원투가 이루어지는 20m, 30m권이 최소 10m 이상권이 나오는 곳, 그리고 조류 소통이, 아까 말했듯이 조류 소통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찾아가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카고 밑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고 밑밥은 특별한 건 없어요. 찌낚시 하는 밑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 기준은 밑밥 크릴 2장, 집어제 1장, 암맥 2개, 이렇게 기본으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낚싯대, 카고 낚싯대 2개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찌낚시보다는 밑밥이 조금 덜 들어가요. 왜냐하면 카고망에 넣고 던지고 기다리고 감고 이러는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소모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어를 하려면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리고 조류가 강하거나 수심이 20m 이상권이 될 때는 밑밥을 카고망에 단단하게 다져 넣거나 밑밥 배합을 자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기본 밑밥에 아까 말했듯이 크릴 2장, 집어제 1장, 암맥 2개에 빵가루를 섞습니다. 밀가루를 섞는 분도 계시는데 밀가루 섞으면 거의 너무 안 풀려요. 빵가루를 반봉지에서 한 봉지 정도 첨가하고, 그리고 점도에 맞춰서 해수를 조금 더 첨가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곳 이외에는 보통 기본 밑밥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낚시방에서 파는 카고 전용 밑밥이 있거든요. 그 밑밥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밑밥이 배합도 중요하지만 다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밑밥 배합과 다지는 강도에 대해서 풀림의 밑밥 카고망이 풀리는 양이 결정됩니다. 보통 카고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원투하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감아서 카고망의 밑밥이 남아있으면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다지기를 조금 덜 해주거나 아니면 해수를 조금 더 무르게 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카고 밑밥이 바닥에서 한 10분 안에 다 풀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카고 낚시 미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끼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미끼가 크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옥수수, 그리고 참깨찌렁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좀 잘 들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크릴 경우는 잡어가 많거나 이럴 때는 좀 잘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입질 하나는 제일 빠르고 제일 시원해요. 그 다음으로 잘 먹는 게 참깨찌렁이 잘 먹지만 주로 많이 사용한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캔 있죠, 캔. 시중마트에 파는 캔 안에 알갱이, 그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4, 5바늘이면 한 3개, 4개 정도, 4, 5, 5바늘이면 3개에서 4개 정도, 그냥 방향에 상관없어요. 그냥 잘 안 떨어지게 끼우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옥수수 미끼. 옥수수 미끼는 제가 경험상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성돔이 딱딱한 미끼, 부드러운 미끼 두 개를 쓰면은, 부드러운 미끼는 보통 흡입하거나 아주 예민할 때는 이렇게 탁탁 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드물고 보통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미끼는. 근데 딱딱한 미끼, 옥수수나 깨나 뭐 꼬막이나 홍합이나 이런 것들은, 딱딱한 거는 본능적으로 이제 씹고 부드러운 껍데기는 이제 먹을 필요, 소화도 안 되고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골라내면서 부드러운 거를 이렇게 먹거든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입으로 씹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보통 입질이, 이거는 좀 다음에 이야기했구나. 그리고 미끼는 카고망에 들어가는 밑밥 속에 있는 밑밥 내용물하고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이질감이 없죠. 카고망에서 풀어나가는 밑밥과 미끼가 같다면 의심 없이 감성돔이 먹이 취의를 합니다. 그래서 크릴 밑밥에 들어가죠. 그리고 집어제나 암맥이나 다 곡물이니까 곡물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끼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크릴과 옥수수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트 투척 지점 선택 방법과 투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카고 투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아무 기준 없이 던지면은 여기저기 밑밥이 흩어져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건너편 먼 곳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지형이나 물체를 기준으로 잡고 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투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요게가 낚시하는 자리고, 요 건너편에 지형 지물을 봅니다. 내가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가 비있다. 사람들이 이쪽 던지고 있는데 이쪽에 던져야 된다. 그러면은 기준을 잡습니다. 정면이죠. 내 앞쪽 산 꼭대기, 안 그러면 그 옆에 집이 있으면 집, 하나는 산 꼭대기 방향, 하나는 건너편에는 빨간 지붕이나 뭐 눈에 띄는 게 좋겠죠. 막 찾기 어려운 거 말고 크고 눈에 띄는 거. 빨간 지붕에 있는 집 기준, 하나는 산 꼭대기 기준. 그렇게 멀지 않는 그 거리,
잡아서 그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선택하시면은 그다음에 거리는 내가 항상 일정하게 던질 수 있는 그 거리, 보통 한 20m에서 30m 정도는 일정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그 육지에서 그 거리를 정해서 일정하게 던지시면 돼요. 일단 방향을 잡고 거리는 일정하게 던지고 그런 식으로 던지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밑밥이 여러 군데 들어가고 옆에 조사님이 있으면은 같이 걸려버리거든요. 원줄이랑 카고가. 그러니까 일단 건너편에 던지는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카고가 던지는 게 항상 똑같은 자리에 못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더 날아갈 수 있고 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쪽도 그렇죠. 좌우로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한 방향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그 근방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거리가 뭐 크게 보면 2, 3m로 조금 좁혀주는 게 좋아요. 집중되게. 그래야 밑밥이 밑에 풀어져도 카고가 만약에 물이 안 간다 싶으면 이 바닥에 풀어지거든요. 카고 밑밥에 있는 뭐 크릴이나 암맥이나 뭐 그런 것들, 곡물류 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조류가 횡으로 가면 그 집어제는 그 카고가 내려가면서 안 그러면 바닥에서 풀리면서 이 라인 던지는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향이, 집어제 향이. 그러면 고기가 거슬러 오면서 이런 식으로 모여들기 쉽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큰 범위면은 밑밥 향도 약해지고 좁은 범위면은 진한 향이, 진한 집어제 향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고기가 방향을 또 정확하게 잡고 올 수도 있고, 고기는 밑에 있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가 그 포인트에 지나가는 그 물때에 따라서 지나가는 타임이 되면 살짝 들어오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집중적으로 투하되고 이런 라인이 딱 정해지면 바로 이 라인을 잡고 냄새를 맡고 거슬러 옵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먹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뭐 미끼가 하나니까 요거 못 보면은 이쪽으로 올 확률도 많고. 그래서 방향 정하고 그 거리는 일정하게 그렇게 투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고 투척할 때 조류를 읽고 조류를 이용해야 돼요. 방금 설명한 거는 횡조류는 제가 설명했죠. 좌우로 갈 때 그런 식으로 던지면 되고, 그리고 횡조류 갈 때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제 발밑에서 뻗어나가는 조류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갯바위가 생기고, 육지가 이래 생기고, 조류가 좌에서 우로 갈 때, 대각선 이 방향으로 조류가 간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아마 조경지대가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지류가 천천히 지류가 합류되면서 조경지대가 형성됩니다. 요게 거의 빠른 조류죠. 빠른 조류. 본류라 하는데 빠른 조류가 그러면 카고는 조류 소통이 좋은 곳에 낚시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횡조류 아니면은 종조류. 발밑에서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조류는 거의 보기 드물고 대각선으로 뻗어가는 조류도 가끔 만나시거든요. 그럴 때도 내나 기준은 건너편에 지형진물, 산이나 지형진물을 잡아야 되죠. 만약에 집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은 조류가 대각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 집의 이쪽에서 낚시를 한다. 이 거리가 조경지대가 너무 짧다. 발밑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 방향, 하나는 이 방향. 방향이 정해지면은 대각선으로 뻗어나가죠. 그러면은 이게 같은 거리를 하면 안 돼요. 중조류 갈 때는 요게가 한 20m 던졌다, 요게 떨어졌다, 이 방향에. 그러면 하나는 이 방향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냐, 조류가 대각선을 뻗어나가면 대각선 이 방향 약간 이런 식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한 30m를 던진다, 25m나 30m 정도 던져주시면 돼요. 이것보다는 약간 멀리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말했죠, 조류가 진한 집어지 향이 같은 라인을 흘러가요. 이것도 앞뒤로 좌우로 갈 수 있고 이것도 앞뒤로 좌우로. 일직선으로 하면은 너무 크게 벌어져요. 똑같은 거리에 나면 요거는 열로 갔다가 조경지를 타고 요거는 뻗어나가고, 이것도 뻗어나가지만 조경지를 만나죠. 그러니까 밑밥 향이 흩어져요. 이게 진한 향이 갈 수 있으려면 대각선으로 던지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더 낚시하기가 쉽죠. 포인트가 내가 여기 사람이 이쪽에 한 명 하고 있고 여기 할 수 있다. 그럼 조경지대가 이렇게 눈에 육안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 사람이 이 방향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방향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15m 이상, 20m 되면은 조경지대에 바로 던지는 게 좋아요. 이것도 대각선 방향 눈에 보이거든요. 그 방향을 잡고 던지시면 되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류권에서 던지기 때문에 조화가 조금 없어요. 왜냐면 풀어져 나가는 게 지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멀리 흘러 다가오는 고기들은 이 멀리 퍼져 나가는 밑밥 향을 먼저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거진 안 가는 아주 미약하게 가는 지류권에 던지는 사람들은 흘러가봤자 이 주위에만 흘러가잖아요. 밑밥 향이 이 근처에만 많이 흘러가지 못해요. 고기가 이 근처에 있는 거는 낚는데 흘러 지나가거나 회유하는 고기들은 낚기 힘들죠. 그 포인트는 카고 낚시의 장점은 조류가 소통이 좋고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는 1번은 이 포인트가 제일 좋죠. 이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요. 2번도. 그러나 3번 포인트는 1, 2번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쪽에도 있으면은 같은 라인에 맞춰주는 게 좋죠. 너무 가까우면은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빠이가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합심해서 나타나면, 특히 횡조류 갈 때는 같은 일행이면은 여러 명이 횡조류 때는 같은 거리를 일정하게 노리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진한 향이 진하게 같은 라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에 도착하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카고 낚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고 낚시 3편은 이제 투척 이후부터 랜딩까지, 그리고 입질 형태, 그리고 카고 낚시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카고 낚시 3편에 대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안 오게 문을 잠갔어요. 문을 안 긁네요. 처음에 조금 긁었는데 오늘은 좀 영상 찍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네요. 착한 야옹이들. 빨리 가서 간식 하나 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나? 잽싸게 들어오네. 안녕. 네. 뭐 있나 지켜보나, 안에서. 궁금해진가? 뭐 있나?